대형 조선사의 경영 위기로 협력업체 폐업이 속출해 근로자 5,600여 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40일 앞두고 경남 지역 자치단체와 교육계, 기업체 등은 복잡한 세부 내용에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금품 살포 등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창녕군의회 의장은 의장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경남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령의 경비원들이 에어컨도 없는 비좁은 아파트 초소에 근무하며 심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형 조선사의 경영 위기가 협력업체로 옮아가면서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멀쩡했던 직장인이 하룻밤새 실직자로 내몰렸고 거제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25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합니다. 지난달 사업주가 파산을 신청해 근로자 260여 명이 월급 7억 원과 퇴직금 20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단가 삭감 피해 50여억 원이 파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합청업체 노동자들의 떠넘기는 기성금 후려치기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대우조선 협력업체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마지막 작업대금 4억 원마저 못 받게 됐습니다. 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바람에 건강보험공단이 압류해버린 겁니다. 두 달 월급이 비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빚내갖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들어 경남에서 폐업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는 11곳, 대우조선은 39곳에 이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이 255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체불 근로자도 5,60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대신 밀린 월급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금액에 한도가 있고 지급까지는 4, 5개월이 걸려 협력업체 직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름 대비는 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자치단체나 교육계, 기업체 모두 아직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무 관련 민원인과의 어쩔 수 없는 식사가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경상남도는 방문 민원인과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구내식당 식권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식사 접대를 통한 은밀한 부정청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지만 김영란법은 이 같은 의례적인 조치만으로는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훨씬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끼리만 식사를 했는데도 한 명이 밥값을 낸 경우 인사청탁 등의 목적이 있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별 관심도 없고 아직 교육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아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김영란법이 교육계 정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 일부 남아있는 선물 문화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그런 문화가 아예 우리가 뽑혀질 수 있다는 것.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남에서는 각종 접대가 잦은 기업체 직원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고민입니다. 저녁을 먹을 경우에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과연 그게 3만 원이 딱 컷업될 때 그걸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40일 앞두고 공직사회나 기업체 모두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창녕군의회 의장이 오늘 의장과 의원직에서 모두 사퇴했습니다. 김해시의회 야당 의원들도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김해시의회 의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녕군의회 손태한 의장. 구속되고도 의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아 창녕군의회는 회기 때마다
임시 의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혼란이 예고됐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손 의장이 의장직은 물론 군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사퇴서를 냈습니다. 구속 한 달 만입니다. 조기에 사퇴를 해야 새로운 또 원도 구성될 수가 있을 것이고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상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안 번지시면 하는. 손 의장과 나란히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박재홍 부의장은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의회 의장단 선출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해 여성단체에서 의장단 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김해시의회 야당 의원들도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련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하고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지만 아직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남의 폭염특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비좁은 아파트 초소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낮이면 40도에 육박하는 경비실에서 고령의 경비원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비원 김모 씨는 요즘 경비실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납니다. 패널로 만들어진 조립식 경비실은 한낮 맹렬한 햇빛이 찜질방처럼 달궈지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선풍기는 열풍기로 변한 지 오래. 새벽 6시에 나와 24시간 일하는 경비원들은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다는 오후 2시, 현재 기온은 3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비실 안의 온도는 어떤지 제가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비실 안의 온도도 37도를 넘는 찜통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이곳은 바깥 온도보다 경비실 안이 1도가량 더 높습니다. 대부분 60대가 넘는 경비원들은 탈수 증세라도 올까 찬물을 마시며 버텨봅니다. 내가 원래 찬물을 안 먹으면 찬물 안 먹는데 하루에 남으니까 찬물을 주는데 그게 뭐 있었어요. 창원 도심의 20년 이상 아파트 10곳을 확인해 본 결과 에어컨이 있는 경비실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의 한 아파트는 최근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가구당 500원 남짓하는 전기요금에 도로 철거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덥게 사는데 니들은 관리가지고 왜 에어컨 틀고 있느냐. 도저히 이런 감당을 못하겠더라. 최근 경비실 에어컨 달아주기 운동 등 전국적으로 작은 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까지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경남 지역 양식어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까지 피해 규모를 집계한 결과 통영과 거제, 고성 지역 양식장 16곳에서 우럭과 볼락 등 55만 5천 마리가 폐사해 4억 6,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오전보다 15,000마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도 각 시군이 합동 피해 조사반을 꾸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연안에 올 들어 처음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경상남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저녁 8시를 기해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서 여수 돌산 해역에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적조주의보로 대체 발령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여수 해역과 가까운 남해군 해역에서도 예찰을 강화하고 주변 양식장에 사료 공급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5개 지역에 8천여 가구가 입주할 택지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동읍과 대산면 일대 50만 제곱미터에 6천여 가구가 입주할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의창구 명곡동에도 공동주택 등 1,700가구가 들어서는 택지를 조성합니다. 이 밖에 진해구 태백동 일대와 의창구 동읍 신방리, 성산구 불모산동 죽곡마을에도 택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해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건설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김해시 A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실소유주 김모 씨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억 원 가까이 받은 혐의로 도시개발사업조합장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로부터 사건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건설 브로커 C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남경찰청과 경상남도, 경남교육청, 여성긴급전화 등 관계기관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기관들은 가정폭력을 집안일이라고 여기면서 아직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발굴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전동차 사업을 따냈습니다. 로템은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교통부로부터 2층 전동차 648량 사업을 1조 1천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